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일 저녁 6시쯤 20kg짜리 마늘망을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했지. 내가 오가놨거든. 그래 갈게 안에 누구야?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 숨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이날 경남 창녕의 낮 최고 기온은 34.1도였습니다. 숨진 남성은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4시 반까지 작업을 했고 이후 몸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지고 체온도 좀 높고 부검의사도 온열성 질환 그걸로 의심된다. 충북과 경기도에서도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올해 들어 온열 질환자는 4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야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주로 발생했고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입니다. 발집 다 돼가는 게 잘못 쓰러지거든. 지금 몸도 안 좋거든. 물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고 이제 물이나 떼고 이러려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고령층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규현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도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강할 때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에 머물러 주시고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도 최대 40mm가 전망됩니다. 어떤 지역으로 소나기가 지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창원과 사천, 부산과 해안 지역으로는 종일 흐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밀양과 창녕이 34도가 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사천과 남해를 제외하고 23도에서 시작해서 낮에는 31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에 바다 안개도 짙은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목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임기 절반을 지낸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입법 성적과 출석률을 살펴봤는데요. 법안 통과 실적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본회의 재성률은 전국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2년 전 4년의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잘 하고 있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입법 활동 실적을 따져봤습니다. 경남 지역구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824건. 이 가운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 폐기 등 실제 통과된 법안은 모두 187건입니다. 경남 의원 1명당 평균 12건도 처리하지 못한 셈입니다. 전라북도나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역 국회의원보다 더 낮은 것은 물론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재선의 김두관 의원 단 2건, 3선 김태호 의원 4건, 재선 이달곤 의원 5건, 초선 하영재 의원과 3선 박대출 의원은 각각 6건으로 한 자릿수 법안 통과 실적을 보였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다 보니 정량적 의정활동 실적이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정활동 성실도를 보는 본회의 재성률과 상임위 출석률도 살펴봤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경남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성률은 60.58%, 전국 평균 70.35%에 한참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삼선 윤영석 의원은 본회의 개의 때 참석률 36.84%로 지각을 가장 많이 한 경남 의원, 재선 윤한홍 의원은 본회의 산해 때 참석률 8.33%로 자리를 많이 뜬 경남 의원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윤한홍 의원은 본회의 출석 뒤 자리를 지키지 않은 비율이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삼선 김태호 의원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출석률이 52.94%로 경남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다선 의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미리 정해진 상임위 활동에 일부 소홀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절반을 채운 경남의 국회의원들.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들의 의정활동 성적이 지역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농촌 봉사활동, 이른바 농활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손주 같은 청년들의 방문에 인력난에 시달리던 농촌 마을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창의 한 딸기 재배 농가입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제법 능숙한 손길로 모판에 흙을 옮겨 담습니다. 영농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농촌 봉사활동, 농활입니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처음 하는 농사일이다 보니 온몸은 어느새 땀범벅이 됐습니다. 다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서툰데 이제 뭐 이장님하고 같이 하는 방법, 뭐 노하우 이런 거 좀 배워서 좀 할수록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서. 콩밭에서는 잡초 뽑기가 한창입니다. 밭주인 아주머니가 알려주는 요령에 맞춰 학생들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하나둘 뽑아냅니다.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에도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촉감 같은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새참도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하니까 약간 정신없긴 한데 재밌어요. 이번에 농활에 참여한 학생들은 부산 동아대학교와 김해인제대학교 등 모두 280여 명입니다. 딸기와 감자, 아로니아 등 거창 지역 농가 60여 곳에서 일손도 돕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게 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게 왔어요. 좋아 죽겠어. 도움되고 애들이 오니까 막 집안이 활기가 차는 것 같고 막 그렇네요. 막 딸내미들이 많이 온 것 같고. 거창구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방학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함께 발주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가덕 신공항 건설의 기초조사와 공항 개발 방향, 또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역이 진행됩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환경 영향평가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평가로 이 역시 12개월간 용역이 진행됩니다. 12대 경상남도 의회가 오늘 오후 2시 첫 본회의를 열고 신임 의장과 부의장 2명의 선출을 진행합니다. 도의회는 이어 내일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오는 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배정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정 질문 등이 포함된 다음 회기는 오는 14일에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동남권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15살부터 34살까지 청년 1,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삶의 만족도는 36.1%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